안녕하십니까? 수면 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께 65년간 수면 의학 분야에 헌신해온 전문의 서루민입니다. 밤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어려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몸 상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질 좋은 잠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회복 시간, 잠의 가치를 아십니까?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질병에 맞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건강 수명이 유의미하게 짧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소중한 가족 행사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어머님께서도 75세 무렵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시간도 채 주무시지 못하고 낮에는 늘 피로감에 시달리셨죠. 당시 동료 의사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면제를 권유했지만 저는 수면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연구를 통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면 관리 원칙들을 정립했고 어머님께서는 이를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83세에도 새벽 운동을 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또한 9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원칙들 덕분에 매일 6시간의 깊은 잠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진료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주요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수면 환경 개선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의 수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 본연의 회복 능력을 되살리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년기 수면, 오해와 진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말을 흔히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면의 양상, 즉 패턴이 젊었을 때와 달라질 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내부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에는 밤 11시경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70대에는 저녁 89시경 졸음이 오고 새벽 45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 양상도 변화합니다. 제가 30년간 추적 연구한 바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멜라토닌의 총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분비 시작 시간이 2~3시간가량 앞당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졸음 신호를 놓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의 정점을 지나쳐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의 양도 줄어듭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70세가 되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40대에 비해 약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과 뇌는 진정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9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악순환을 겪으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노년기 생체 리듬에 맞춘 수면 패턴 조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취침 시간을 저녁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새벽 5시 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김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도 7시간가량 숙면을 취하게 되셨고 덩달아 만성적이던 고혈압 수치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한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 그렇다면 노년기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65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한 어르신들의 건강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취침 시간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렇게 일찍 자라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활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다소 이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권고입니다. 2021년 저희 수면 클리닉이 국내외 유수의 의과대학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취침한 70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평균 45%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 날 시행한 기억력 및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2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멜라토닌 분비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는 대략 저녁 7시경부터 시작되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자연스러운 도움을 받아 비교적 쉽게 잠들 수 있고 수면의 질 또한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밤 11시, 12시까지 활동하게 되면 멜라토닌의 효과가 감소하여 입면이 어려워지고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밤중에 자주 깨거나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수면 상담을 받으셨던 76세 이영희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밤 11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로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두통과 피로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조정해 보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자면 할 일도 못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면 뭘 하나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도록 격려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이영희 선생님의 수면 패턴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 범위에 들어섰으며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은 이제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생활이 완전히 몸에 익으셨고,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산책과 독서를 즐기신다며 하루가 더 길어지고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90을 넘긴 지금까지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덕분에 맑은 정신으로 연구와 진료에 임할 수 있으며 제 또래의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은퇴한 후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닌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깊은 숙면을 위한 5가지 생활 수칙. 황금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지만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수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몸을 각성시켜 오히려 입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전에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걷거나 이른 오후에 가벼운 체조, 수영,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83세 박종호 어르신은 매일 저녁 8시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한 후 야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은 자제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 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이러한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TV 시청이 꼭 필요하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되며 노년기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또한 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초기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나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얕은 수면만 늘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만의 저녁 시간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선호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정한 활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곧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는 실내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하며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등을 한 잔 마시고 가벼운 내용의 책을 읽는 등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수면 준비를 돕습니다.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오롯이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침실의 적정 온도는 1822도 사이,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빛과 소음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여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상담받으셨던 78세 임미영 어르신은 침실에 TV를 두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에서 20도로 유지하도록 안내한 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수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습관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적어도 2주 이상 꾸준히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왜 잠이 안 오지 하는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가벼운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무카페인 차, 대추차,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청색광은 뇌를 더욱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를 3, 4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하여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 어깨, 얼굴 순으로 각 부위의 근육을 약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는 신체적 긴장을 줄여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생각 멈추기 기법을 사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거리나 다음날 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잠 못 이룬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럴 때는 생각 멈추기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약속한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편안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잔잔한 바닷가, 고요한 숲속 풍경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제 환자분이셨던 81세 김철수 어르신은 과거 사업 실패에 대한 후회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15분 내외로 줄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수면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주의 깊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천연 성분의 수면 보조제는 간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뜻한 우유 한 잔, 트립토판 함유, 캐모마일차, 라벤더 향, 아로마 오일 또는 한의학에서 심신 안정과 불면 완화에 사용되어 온 산조인차, 대추차 등이 있습니다. 잠들기 30분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심신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특정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현명하게, 짧고 굵게 활용하세요. 낮잠이 밤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아예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오후의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잠의 시간과 길이입니다. 가급적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거나 너무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대처법을 알아두시면 불면의 밤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2주 이상 심각한 불면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의 수면 지혜에서 배우다. 전 세계에는 유독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이른바 블루존, 블루존즈, 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장수 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93%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황금 취침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방해 없이 자연의 빛 주기에 맞춘 생활 방식이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 우에하라 미토, 가명, 할머니의 사례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105세인 그녀는 매일 저녁 8시 30분경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경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고 손수 가꾼 텃밭을 돌보는 일상을 7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에하라 할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젊었을 때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는 날도 많았지만 70세 무렵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귀중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수면 관련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뿐만 아니라 오후에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 즉 시에스타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적인 짧은 낮잠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약 37%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한 준비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잠들기 전에 가벼운 허브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보는 대신 평화롭고 안정된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정 허브로 만든 차를 마시는 전통이 있는데
이 허브차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 지역의 수면 지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취침.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의 기상. 자연광의 변화에 맞춘 생활 리듬 유지. 오후 시간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 필요시. 잠들기 전 명상이나 따뜻한 차 마시기 등 조용하고 차분한 활동으로 마음 진정.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특히 취침 전.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를 본받아 수면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잠자리에 드는 황금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건강한 노년 수면을 위한 약속.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므로 이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밤 9시에서 10시 사이는 멜라토닌 분비와 생체 리듬의 가장 이상적인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셋째,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시간 조절 필수,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조절, 편안한 저녁 루틴 만들기, 쾌적한 침실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넷째, 잠 못 이루는 밤에는 20분 규칙, 호흡법 및 근육 이완법, 생각 멈추기 기법, 신중한 자연수면 보조제 활용, 현명한 낮잠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 장수 지역 어르신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생활을 통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90을 넘긴 지금까지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명상과 가벼운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